서양화 300호 전 지난 4월달에 서울 개랄에서 있었던 그런 작품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그 300호 전이라는 것은 한국의 자연을 300호 크기의 그 화면에다 담은 그런 전람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가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30대 중반으로부터 40대 후반까지의 매우 이 중견 작가들로서 구성된 그런 매우 의의 있는 그런 전람회였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그 자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자연을 보는 법을 예술을 통해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자연의 형식을 그대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의 형식을 분석을 하는 것이 곧 자연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따라서 여기에 예술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번 전람회는 바로 그러한 19분의 우리나라의 중견 작가들의 화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의의가 있는 전람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술을 본다는 것은 그 미술을 통해서 자연을 보는 법을 배우는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전람회를 구성하고 또 조직을 하는데 크게 이 힘을 기울이신 이대글 선생을 오늘 모시고 이번 전람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람회의 의의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는지요? 네, 몇 가지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 저희들 이번 출품은 작가들의 그 연령층이 네. 방금 중견 작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장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할 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소에 표현의 어떤 충동, 대작에 대한 충동이 있었으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제약 때문에 그걸 해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전람회를 통해서 그런 충동이라고 할까 그걸 충족을 했고 또 앞으로 대작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제일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전시장에 가봤었습니다만 이 300호라는 대작들이 저 전시대에 있는 것이 굉장히 장관이었었고 매우 신선한 그런 감동을 저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의 있는 전람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이 작품 이 구자승 선생의 작품이죠. 이 양반은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랬었죠. 카나다입니다. 카나다입니까? 어떻든 그 미주에서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매우 이 어떤 신비주의적이라고 할까 또는 낭만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 작품도 한국의 어떤 설경을 갖다가 바다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매우 신비스러운 그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어떤 요명의 전경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이런 식인 그러한 상징성을 갖다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화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자승 씨는 자주 요번 전람회를 위해서 접촉을 하셨는지요? 네,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 이 서울 근교에 있는 그냥 우리들이 흔히 보아왔던 풍경인데도 또 그걸 사실 우리들이 쉽게 사실이다, 부상이다 하고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 표현인데도 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새로운 감흥을 주는 그런 분위기, 좋은 면이 있는 그런 작품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연을 보는 법을 바로 자연을 봄으로써 이렇게 터득을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작품이요. 그러니까 예술의 힘에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체는 바로 자연이 아닙니다만 자연을 갖다 저렇게 해화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통해서 자연을 보는 법을 역으로 배운다. 이것은 일종의 역설 같은 겁니다만서도 그래서 거기에 어떤 미술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이번에는 300호만 낸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씩 소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0호 한 점씩 하고
50호 내외의 한 점씩 해서 네. 2점씩 출품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자그마한 네, 작품이죠. 30호인데 네. 북한산 네. 그 여름 풍경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는 그 겨울 풍경이고 요번엔 이제 여름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매우 그 신선한 우리나라의 그 자연의 풍경의 경관이라고 할까 경관의 어떤 그 경과 이렇게 세월 그러니까 계절과 더불어 변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이렇게 성대적으로 묘사한 것 같아서 매우 그썩 흥취 있는 막 네. 그런 처럼 느껴집니다. 작가가 그 하나도 꾸미지 않으면서 네.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네. 저렇게 신선감이 네.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또 그 구상 세계도 있다는 네. 것을 새삼스럽게 알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라에서 어떻게 그 미술 그러면은 늘 무슨 추상 혹은 구상 이렇게 대립해서 생각하려는 그러한 그 습관들이 있죠. 네. 습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습관이지 어떤 본질적인 게 아닌데 예술에 있어서의 본질성이라는 것은 습관만 가지고는 조금 분석하기 어려운 걸 테죠. 막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지금 다시 보게 되는 이 김배희 선생의 이 작품도 매우 그 한국의 어떤 산천을 갖다가 이 어떤 색채감 있게 막 그렇게 표현한 네. 특히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산세가 우라마다 아울까에 강한 막 그러한 그 경관의 그런 자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네. 그것을 막 매우 그 이 표현적인 그런 터치로서 역시 표현을 했군요. 막 그런 세계로 보여집니다. 이 김배희 선생은 지금 지금 대전에서 활동하고 대전에서 있습니다. 활동하는 분이죠. 네, 저 작품은 그 대전에서 가까운 네. 계룡산인데 네. 지났습니다만 네. 이것은 설악 예, 동 김병모 씨입니다. 이분도 지금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김병모 씨는 광주에서 광주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전람회라는 것은 300곡 후기로 한국의 어떤 경관을 닮았다 하는 그런 의도 있습니다만서도 또 동시에 전국에 산지에 있는 작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네. 규합해서 하나의 유형의 전시회를 갖다가 실행을 했다 그런 또 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한국이라는 지형의 네. 여러 가지 산세 또는 그 경관 이런 걸 갖다 담은 그런 전람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처음부터 같습니다. 그걸 그 어떤 테마나 소재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그 우리들이 평소에 해온 작업들이 어떻게 네. 집약된 것 같이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저런 저게 300곡 후기의 작업을 갖다 소화하려면 좀 굉장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그런 장면인데요. 다시 이것은 김일혜 선생의 여명이군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바닷가 풍경에 이제 바야흐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갯마을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시작의 전경을 갖다가 묘사한 김일혜 씨는 대구에서 활동을 이분은 대구입니까? 네, 하고 있는데 네. 내륙 지방에서 네. 활동하고 또 네. 내륙 지방 출신인데도 네. 그 바다를 소재로 많이 다루는 네. 그런 그 작가입니다. 네. 그 동해 아침의 그 네. 바다 이제 네. 그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작품경으로 봐서는 그 터치는 매우 원숙한 막 그런 터치가 보인다면서도 전체 그 화맥의 발상이라는 것은 매우 문학적인 네. 막 그런 게 엿보이는 그런 아주 건실한 그런 작품을 보여주고 있군요. 네, 그래서 뭔가를 그리고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네. 어떤 분위기를 표현하려는 방향으로 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평소 또 그렇게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 작가의 네. 독도의 인상, 독도까지 이 양반이 갔었던 모양이고. 네, 동해를 주로 사생을 많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막 흔히 얘기를 하듯이 이 자연 풍경이라는 것은 그것이 있는 현장에 가서 그려라 이런 얘기가 있죠. 네.
뭐 서양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외광파 작가들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 미술이라는 것은 그 실실 속에서만 제작이 됐던 것이 실실 밖으로 나와서 대기 속에서 보다 넓은 자연 속에다 자연 속의 어떤 한 점을 포착해서 거기다 이제를 바로 세워놓고 그것을 실경산수처럼 동양에서는 실경산수라는 게 있습니다만 서양의 경우에 실경산수라는 게 외광파에 해당되는 걸 테죠. 네. 그래서 요번 참가한 이 19분의 작가라는 것은 모두가 그러한 이 자연관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작가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경이 아니더라도 네. 그 자연을 자기 나름대로 다시 그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연 앞에 나가서 보는 것하고 네. 실내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그 자연이 주는 그 감흥의 정도에서 늘 차이가 있어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면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김정진 씨의 정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매우 거의 상징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그런 자연의 경관을 갖다가 어떤 인간적인 인식의 맥락이라고 그럴까? 그런 그 맥락의 이 법칙을 따라서 어떤 상징적으로 또는 신비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묘사한 재표현한 그런 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작가들은 그냥 단순한 그 사실 묘사의 작가라기보다는 각자 그 독특한 그런 상징성도 있고 또 신비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한 그 부상 작가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김정진 씨도 그 일찍 그 구미 쪽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학교도 졸업하고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가 그 대학 시절에 그 교수가 이 유화 물감을 다루는 그런 기법을 얘기하면서 대개 저희들이 유화의 그 특성이 그 칠한 다음에 거기다 덧칠을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색깔을 덧칠을 할 때 흰색으로 다시 그 흰색으로 원 캔버스 색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색을 칠함으로써 그 발색도 좋고 그 순수한 느낌이 난다.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지 그 많이 그렸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여백이 어디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 우리 한국 그 전래 동양화에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 담백하고 아주 신비한 그런 느낌이 나는 작품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좀 이 양반도 그러니까 어떤 북부적인 성향이라 할까? 이 대체적으로 신비주의라든가 상징성 이런 것은 어떤 남방성보다도 북방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이 구자승 성선도 그렇고 이 김정진 성생 다 이렇게 그 캐나다라든가 북방적인 데 가서 그 해마 수업을 한 분들이 매우 그 유사한 그런 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작품도 종래 그 사실화에서 많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이번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바위와 그 물의 그 실체감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육중한 바위와 그 사이를 흐르는 물을 통해서 힘차고 신선한 어떤 생동감을 표현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말라있는 건조한 바위를 택하지 않고 우후 그 젖어있는 물기를 머금은 바위를 그려서 분위기를 한번 고조시켜 보았습니다. 묘사 방법이 사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와서 그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스케치를 통해서 실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그 현장 그 분위기를 살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소가 좀 넓이 필요했고 또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고 좀 의욕적으로 그려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송영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의 그 예술관 그 자체를 갖다 들어봤습니다. 잠시 들어봤는데, 이분은 이제 지금 여기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계곡이라는 이 경관도 너무나 그 화포가 크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여러 장 그 에스키스를 현장에 가서 해가지고 그 에스키스를 토대로 해서 다시 실내에서 제작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현장적인 어떤 그 감흥의 어떤 밀도랄까 분위기 같은 것이 조금 이렇게 그 덜하게 되는 그러한 흠이 아무래도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걸 막 이렇게 메고 나가는라고 매우 그 애를 먹은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10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작업이고, 물론 그 해화 작업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송영 동생의 작품인데 이것은 이제 역시 아무래도 봄 풍경이죠. 4월이니까. 네. 그런데 이 전체 캠퍼스의 어떤 그 형식에서 메꿔 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걸 짜 나가는 게 미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삼백홀에는 그 넓다란 그 커다란 그 공간을 메꾼다는 것은 사실 그 말처럼 쉬운 건 물론 아니겠죠. 네.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려진 결과만을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서도 맨 먼저 그 300호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300호라는 것은 굉장히 위압적이겠죠. 뭔가 불안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다 메고 나가는가 하는 그런 경관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송영 선생도 네.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현장감을 네. 그 가지고 네. 거기서 받았던 어떤 그 인상이라고 할까, 혹은 네. 자기가 저기서 뭘 표현해야 쓰겠다고 하는 어떤 관점, 네. 그것을 다시 화실에 왔을 때 그 표현이 네. 잘 되지 않아서 네. 그것이 걱정이다 그랬는데, 네. 역시 그 저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 네. 그 사실이지만은 현장에서 봤던 것을 다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그 상상력을 많이 길러야 하는 그런 네, 문제가 그렇겠군요. 이제 네.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화를 갖다가 이렇게 무슨 사실화다 또는 추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만서도 궁극에 있어서는 그것을 표현한 작가의 어떤 상상력하고 네. 이럴 경우에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건 구상적인 것이건 별로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저런 식의 작품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다시 남충모 씨의 이 부두인데요. 남충모 씨도 역시 지금 네,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죠. 네. 그러니까 요즘번에 좀 전에 본 김정진 씨는 서울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 그 지방의 작가들이 참여한 그런 전람회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바꿔 말해서 이런 현상인 것은 한국의 미술의 어떤 여론이랄까 이런 것이 너무 서울로만 집중되는 그런 결함이 아무래도 없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한국 화가들의 전체상이랄까 그것을 또 한국의 자연이랄까 그것을 이 커다란 그 화포에 재생을 시켜서 이렇게 전시하는 근래에 없었던 그런 획기적인 전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계획은 앞으로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저희들 이번에 부산, 대구, 네. 광주, 대전, 네. 전주, 인천, 네. 서울 네. 비교적 그 저희들 또래 골고루 이렇게 모여서 전람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알찬 네. 내용의 작품으로 네. 더 그 좋은 형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람회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충모 씨는 역시 그 대구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번에 그 김미래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이 부두가 또는 그 갯마을의 사람들의 생활태라가 살아가는 모습을 매우 그 정서 어린 그런 분위기에서 표현한 그런 작가군요. 바다를 네. 주로 그 본인이 즐겨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바다의 구도를 아까
봤습니다만은 그 사선으로 그은 이 부두선하고 저 뒤산하고 그 구도가 아주 그 변화가 있으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그 여인들의 생활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생생하게 어울려진 하나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은 이 송순영 씨의 이건 정물이군요. 네. 저 정물을 아마 필경 작년 가을경쯤에 그린 걸 테죠. 석류가 있다든가 배가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포도도 저게 아무래도 가을에 어떤 열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아무래도 저게 조선조 시대 백자 조선조 말이군요. 말이요. 뭐 일단 그 생활용품으로서의 어떤 그 독이 같습니다만 그와 이렇게 어우러지게 해서 그려낸 그런 정물화군요. 매우 담백하면서도 이렇게 좀 평면적인 그러한 표현인데 뭔가 그 백자의 그 살갗처럼 이렇게 그 담백성이 깃든 그런 화법을 가지고 계신 그런 작가군요. 네. 그러면서 이 다음에 또 큰 작품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건 소품이죠. 뭔가 그 그림에서 그 완벽성이 있다면 그 있는지 어떤지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그런 것을 본인이 추구해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그 느껴져서 퍽 저희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그 빈틈도 허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입니까? 저 설악산 내설악 쪽 그 사미소라는 데입니다. 아마 거기 여름 사미소다. 사미소. 그러니까 뭔가 네 가지 아름다운 요소가 있는 섬모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소라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만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잠시 이렇게 머무는 그런 선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의 타치가 매우 동양화적인 그러한 기법이 응용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뭉개듯이 칠해 나간 게 아니라 저 하나하나의 필치가 말하자면 가지라든가 또는 나무 잎이라든가 저 산새라든가 이런 것의 필치가 그 운필적인 그러니까 서양화식 페인팅하는 식으로 뭉개 나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말하자면 운필인 것은 한번 탁 칠하는데 벌써 힘을 넣어서 어떤 그 표현의 그 단위를 갖다가 구성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 같아서 매우 이색적이면서도 신선한 그런 좀 전에 아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매우 완벽주의적인 그 어떤 퍼펙트한 그런 작품의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그 적은 붓으로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가지 않으면은 저 작업은 용이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작품보다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치밀한 계획하에서 그려져야 할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송영명 씨의 태종대군요. 태종대는 어디 있는 데죠? 부산. 부산입니까? 그러니까 이 송영명 씨는 역시 부산 작가인가요?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좀 전에 이 송순영 씨는 어디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대가 저기 아마 어딘가 저 부산 남쪽의 영도인가 그쪽에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종대 등대로 유명한 거죠. 저 작품은 매우 신선한 그런 어떤 그 자연의 전경을 갖다가 아주 정밀하게 묘사한 그러한 이 전체상을 보여주고 있군요. 이 앞에 바위 그 어떤 질감 또 그 바위가 햇살을 받고 있는 그 빛깔 또 물 빛깔 그리고 원경산 이런 것들이
이 작가로 하여금 네. 그리게끔 이렇게 네. 그 유도해 네.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바다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막 그런 전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해면의 저 표현이라든가 모든 게 막 그런 네. 막 일종의 향취라 할까 그런 걸 표현한 그런 작품 같습니다. 송병명 씨는 그 정물도 많이 네. 다루는 그런 네. 작가입니다. 그 하나하나 묘사하는 네. 그 묘사력이 상당히 네.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이번에 참가하신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술의 이야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미술이 있는 곳, 곧 작품이죠. 그러니까 작품으로부터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매우 구체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미술에 관한 것을 너무 철학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만 얘기하니보다는 바로 그 작품이 있는 곳으로부터 미술을 이야기할 때 매우 역사적인 것이 되고 실제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 뜻에서 이번 저희들이 감상한 그 작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자연에 관해서 또 그 자연을 보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예술가들의 안목이랄까 경관이랄까 표현의 형식이랄까 그런 걸 통해서 제3 우리들의 자연을 갖다 다시금 의식하게 됐다, 재확인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우 여러 가지로 애쓰신 그런 작품들이 저희들이 반은 이제 본 셈인데 앞으로 반도 관조해 나가겠습니다만 따라서 저는 매우 이러한 전람회가 의의가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라의 그 미술 특히 유화의 역사가 외국에 비해서는 매우 짧고 또 짧기 때문에 그 해화가 가지는 여러 가지 유형, 말하자면 해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떤 특수한 부류만이 이렇게 발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사실화하지만 사실화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유형을 갖다가 실천한 그러한 어떤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역사적이라고 그럽니다. 네. 또는 미술적인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게 이번 전람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동근 선생의 곰소항 설경이군요. 겨울에 그 곰소인데 이 곰소가 저쪽 그 서해안이죠? 저 전라북도 네. 서해안에 그렇죠. 이제 곰소라고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겨울이 되면 이제 네. 배들이 바다에 나가지 않고 네. 정박해 있는데 이제 네. 눈이 쌓여 있는 그런 네. 그 풍경입니다. 네. 매우 이렇게 자유분방한 그런 표현주의적인 그런 터치로서 이게 전체가 구성이 된 그런 작품 같습니다. 네. 저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더니 붓이 거의 2번 지나가지 않고 네. 한 번에 네. 하면서도 저렇게 강렬하게 네. 그 표현 네. 전달이 네. 된 그런 훌륭한 작품으로 봤습니다. 네. 이것은 아까 역시 우리가 그 송영명 씨가 그랬던 똑같은 그 태종대 인상을 갖다 이건 소위 이렇게 말하자면 시각이 그 지면의 시각 네. 그러니까 흔히 미술용어로서는 벌레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람의 체위의 높이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의 시각을 갖다 땅까지 내려놔서 거기서 좀 지켜 올려본 그런 각도로서 구성이 되어 있군요. 네, 그 구도를 잡을 때 네. 여기 바다 쪽에서 예. 쳐다보고 네. 그린 작품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본 이동근 씨는 역시 어디서 지금 활동을 주로 하고 예. 계신가요? 전주에서 활동하고 이분은 있습니다. 전주죠. 네. 지금 저희들이 보기는 이장우 씨는 대구입니다. 이분은 또 역시 대구고. 네. 네. 어떻든 이번 주라면 아마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장우 씨는 대구에서 쭉 활동을 이분은 좀 비교적 젊은 작가죠? 이번 이 그룹 중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30대 중반. 네.
큰 작품에는 거기에 맞는 또 소재라고 네. 할까요? 네네. 예, 그런 것에 처음에 상당히 부딪히게 네. 됩니다. 그러겠죠. 네. 큰 작품에는 아무래도 그 화면만큼의 네. 그러니까 자연은 어떻게 보든지 다 아름답고 넓은 소위 피토레스크한 그런 공간인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러한 자연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지금 프레임처럼 네. 그렇게 따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작가의 격이 된다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눈이 찾아다니는 걸 테죠.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그 프레임 속에 넣어서 표현하는 막 그런 입장인데 그 300회dak을 담으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대신 이제 적게 그려서 표현하지 못한 어떤 그 네. 스케일이랄지 웅장함 네. 같은 네. 그런 것은 10분 또 표현할 수가 있어서 네. 아주 또 그 재미도 있고 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현학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만 미술사적으로 보면은 원래 그 풍경화라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한 건 이제 17, 18세기죠. 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역사화라든가 또는 초상화라든가 이런 식인 것만 다뤘는데 그것이 이 풍경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회 자체가 민주적인 것이 되고 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태길 선생의 작품이 여기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자신께서 좀 이렇게 좀 해설 좀 해주시죠. 네, 저 요즘 바다를 좀 네. 많이 그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바다를 그리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 어떤 분위기를 저 네. 나름대로 표현해보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 자꾸 그 설명이 네. 돼서 네. 그 설명 부분을 어떻게 지워버리고 네. 나가느냐 하는 네. 그런 문제를 늘 가지고 네. 있습니다. 저 작품도 그 바다라기보다는 아침을 네. 그려보고 싶은 그런 네. 생각이었었는데 이것은 소품이죠. 네, 네. 50호입니다. 저게 이제 갈매기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 걸 그냥 지워버리고 네. 떨쳐버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같이 네.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다 보면은 네.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그려지고 또 자꾸 네. 잘 자른 설명이 네. 가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흔히 그 작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뭘 담아 넣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덜어내야도 된다는 그러니까 네. 배제죠. 네. 그러니까 구성과 배제인데 뭐 이 선생님이 잘 아시듯이 이 선생님이 잘 아시는 것도 우리들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그 젊은 층 비교적 젊은 층에선 별로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색채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이건 역시 동해의 일인데 이것도 여명이죠. 해가 뜨는 겁니까? 네, 아침 해 뜨는 장면이죠. 네, 광경입니다. 그 전격이 매우 거의 서사적인 그런 정서감이 아주 이렇게 뭉클 넘치는 그런 말하자면 소위 피토레스크라고 합니다만서도 그 어떤 화경이죠. 그러니까 그림의 경지라고 그럴까 그런 경지로서의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해에서 네. 해 뜨는 걸 부두에서 보고 네. 상당히 그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해보고 네. 싶어서 그렸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춥고 그러니까 저 불을 쬐면서 네. 하루의 일과를 갖다 시작해 나가는 그러한 아침의 어떤 정경의 어떤 찰나라 그럴까 네. 그것이 매우 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은은히 해가 여명이 서서히 밝아온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참 한국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군요. 네. 그러면서도 좀 뭔가 이렇게 우화적인 서사시적인 막 그런 것도 감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장미규 씨 작품이죠. 네. 요번에 그 이 300호 가운데서도 이저 누드가 이 작품은 네. 300호가 아니고 이건 소품이죠. 50호입니다. 네, 50 소품이죠. 장미규 씨는 지금 현재 어디서 활동? 대구에서 대구. 이분 역시 활동하고 대구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붓이 아주 네. 대담합니다. 네. 이분도 좀 아직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한 네, 작가죠. 30대 중반인데 그 물체를 네. 아주 전체로 파악을 네. 하고 네. 대담하면서 그 네. 우리 유화에서 그 양감이라고 네. 하나요? 이제 네. 그 네. 표현을 관점을 네. 두고 많이 그린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작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저희 그 보륨이죠. 네. 그 양감적인 예, 같은 그 장미규 씨의 객가군요. 객가의 풍경인데 이것은 조금 마린 이 300호의 조금 변형이죠. 옆으로 길게 한 네. 그 해양도 폭이 좁은 네. 그림입니다. 매우 거의 어떤 그 문학적인 정서라 할까 그것이 아주 짙게 감도는 그러한 그 어떤 생활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가 그런 것이 이렇게 감도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길을 주제로 해서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길이 길에도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은 역시 그 포장된 도로라든가 이렇게 반듯한 길보다도 이런 시골길의 어떤 정감을 느껴서 한번 표현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설경에서는 이제 그 색이 단색으로 나오기가 쉽습니다만은 밝고 어두운 거에 따라서 변화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덮인 그런 상태하고 눈이 덮인 상태와 비교했을 때 조금 자칫 잘못하면 단조롭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잠시 그 음영일 선생으로부터 자신의 작품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이 매우 그 전형적인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식인 한국의 이 산길이라고 할까 그 길에 이제 바야흐로 그 서해양이 넘어가는 그러한 매우 그 정서적인 그런 경관을 갖다가 넓은 300호나 되는 큰 화면을 통해서 잠시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는 이것은 같은 음영일 선생의 작품인데 이것은 아까는 그런 길을 봤습니다만 그런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인데 여기서는 그 길의 표현보다도 사는 어떤 여러 가지 집이며 길이며 또 여러 가지 도구며 살아가는 도구겠죠. 그런 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식의 풍경을 갖다가 우리가 봤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관을 보여주고 있군요. 음영일 선생은 아무래도 서울에서 네. 활동하고 있죠. 네, 이분요.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매우 꾸준히 이렇게 그 별로 뭐라 그럴까 조금 네, 자신의 아주 충실한 좋은 제가 말씀드리고 작가입니다. 싶은 게 그건데 네, 네.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네. 굉장히 충실하게 늘 자기 이야기에 충실한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죠. 네. 저 작품도 아마 시골 그 네. 늦가을 네. 풍경 같습니다만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장철욱 씨의 한을 넘어서라는 작품인데 이 장철욱 씨는 지금 현재 어디서 활동을 하고 있죠? 서울에서 활동하고 서울. 있습니다. 이 양반은 아마 이 한때 일본에서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그 발표전을 발표를 많이 했었죠. 했습니다. 네. 발표전을 하면서 네. 많이 또 느끼기도 네. 했으리라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출품된 작품 가운데서 이분하고 이제 좀 후에 바로 또 나옵니다만서도 정승주 교수 이 두 양반은 매우 그 상징적이고 어찌 보면 어떤 신화적인 그러한 그 맥락에서 한국의 그 자연과 어떤 인체랄까 그런 걸 갖다 이렇게 그 합의화시킨 그런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한이 특히 저희들 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그 우리들의 의식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저런 자연 풍경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파도 치는 바닷가로 돼 있고 저 뒤에 해가 저기서 지는 건지 솟아오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봉우리 뒤에 밝음새가 있고 거기에 선녀 같은 여성이 하나 서 있는 이러한 그 이 인간화된 자연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인간화된 자연이라는 이런 이 발사에 대한 것이 매우 그 상징적인, 상징주의적인 그런 그 이 발상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이런 그 화경이랄까 이런 화법은 별로 우리나라에는 이제까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도 매우 그 예외적인 그러한 경우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그 작품에서 그 본인은 그 여인이 네. 우리나라 그 전래 그 살풀이 춤 그걸 처음에 이제 시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그 구도 잡을 때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 살풀이 춤을 추는 여인을 주로 앞에 많이 등장시켜서 그걸 이제 그리다가 어떻게 이제 또 문제가 생겨서 조그맣게 한쪽 구석에 치우치게 하고 그 파도와 그 일출봉 그리고 해 뜨는 거 그래서 상당히 상당히 한 폭에다가 많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그 나름대로 자기 기법대로 어떻게 소화를 잘 시키는 그런 작품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각 경험만을 가지고 그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어떤 정서 경험 따라서 어떤 한이랄까 또 여러 가지 일출봉 이런 여러 가지 그 신화적 또는 전설적인 맥락 속에다가 자신의 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투사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자연적인 저런 경관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작교군요. 이 정순주 선생의 작품인데 이분은 지금 광주에서 광주 전남대학 예술대학장이 되죠. 예술대학 학장. 근데 이분의 작품은 제가 아는데 이제까지는 매우 그 사실적인 묘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매우 이런 좀 전에 우리 장철욱 선생처럼 이분도 매우 그 상징적이고 어떤 전설적인 그런 그 화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이것을 저 300호라는 큰 작품에 소화하려고 아마 여러 가지 아마 구도를 변경도 하셨을 테고 매우 어려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설화적인 그런 걸 그 테마로 해서 작품을 시도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도 상당히 되는데. 그렇군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저 오작교 저 까치들 보십시오. 까치들이 가득 사실은 저게 저 꽃밭 같은 게 저게 원래는 그 까치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다리일 텐데 저것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작품을 꽃으로 온유를 해서 뭔가
견우직묘와 서로 현대판 견우직묘 같습니다만서도 서로 이렇게 얼싸안고 있는 매우 그 정감 어린 그런 경지를 보여주고 있군요. 이 작품은 진원장시죠? 네. 이건 매우 그 현대풍의 어떤 무희들의 아마 연습 도중에 어떤 전경을 갖다가 찰나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데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그런 장면이군요. 그래서 매우 그 이 무브마이랄까 동세가 나타나면서도 그 화면의 그 소재의 배경을 갖다가 매우 그 음지와 양지 같은 그 빛으로 해서 이렇게 그 분위기를 묘사하기 때문에 매우 그 이 어떤 기억 그 자체보다 더 기억의 흔적 같은 네. 그런 그 전결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군요. 진원장 씨는 지금 광주에서 이 양반도 역시 광주입니까?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물 그 동자 그 대상이 아주 좋고 그 색의 그 흐름 그 변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주 그렇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음양 그러니까 색조군요. 이렇게 어떤 색조의 그 변주에 매우 그 뛰어난 그런 기량을 보여주기는 그런 작가군요. 아마 그 변주를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배경을 이렇게 멀리 보내면서 인물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잘 그 선을 살린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차일만 씨. 이분은 굉장히 젊은 편이죠 아마? 지금 이번 참가한 작가. 굉장히 젊지는 않습니다. 30대 중반 작가입니다. 서해 풍경인데 원경이군요. 이렇게 그 갯벌이 있고 그것을 원경인데 그러니까 그 지평선을 낮추어서 하늘을 많이 취급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동시에 그 앞에 있는 풍경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이제 그 전체의 분위기를 살려나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뭔지 모르게 그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나라의 그 갯벌, 바닷가, 원경에 대한 어떤 기억 속에 침정해 있는 그런 잔재적인 걸 갖다 이렇게 원경으로 잡아낸 그러니까 그냥 저것이 공간으로서의 원경이라기보다도 더불어 어떤 시간성을 띠는 옛날부터 우리들이 봐온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시도를 내는 그런 작품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편안하게 이렇게 봐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으로 자화상 홍윤표 씨 작품입니다만 이 자화상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얼굴을 그렸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그 어촌의 풍경에 어망 같은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어선에서 이제 그 고기를 그 투망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형태적인 자화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내포적인 말하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국인상으로서 어떤 자화상이라는 것 갖다가 저는 이 생활의 오만이랄까 또는 배려는가 이런 걸 갖다가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자화상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 그 조금 아쉬운 것이 이 TV 화면이 조금 작다는 게 저한테는 좀 아쉽군요. 아무래도 300쿨이라는 작품을 갖다가 실물대로 보려면은 이렇게 이 화면에는 제약된 것이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것 같고 해서 현지에서 실제로 그 전시장을 통해서 봤던 그런 감회부터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매우 그 의의는 전람회 하셨고
또 앞으로도 막 이런 전람회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내자는 자연에 대한 보는 법이요. 그것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